6월 18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4% 상승한 2972.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3% 상승한 779.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3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콜마홀딩스, 신풍제약, 네페스아크, 네오팩트, 신플랫폼, 사인앱소프트, 크라우드웍스, 인베니아, NFC, BQAI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테마입니다. 하정우 씨가 대통령실 AI 수석에 임명됐다고 전해지면서 AI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혁신센터장으로 있는데요. AI 수석이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되는 직책으로 하정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 공약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전해졌어요.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공지능 전략이 소버린 AI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소버린 AI란 국가가 자체적인 인프라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AI를 구축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하정우 씨는 일찍부터 소버린 AI를 주장한 바 있으며 현장 전문가인 만큼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네이버는 AI 수석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JP모건은 하정우 센터장이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기대가 고조됐다며 네이버는 한국 AI 분야에서 우월한 입지를 갖고 있기에 정부의 소버린 AI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도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네이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4만 3,500원입니다. 그 밖에도 네페스아크가 AI 반도체 기업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최대 주주인 네페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디지털 자산 테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초의 입법 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원을 통과했으니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서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에요.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언론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비금융 기업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언론사는 기술 기업이나 비금융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의원이나 가족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가상화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항이 하원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중국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한국도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국내 외국인 카지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카지노 기업들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반되면서 화장품과 의류 등의 소비재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NFC는 찌라시스러운 제목의 기사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소재 기업인 NFC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특히 클렌징밤 부문은 NFC가 대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의 연구원들이 NFC의 주식을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네오팩트가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네오팩트가 AI 및 의료기기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네오팩트는 장마감 후
자기 전환사채 매도 및 3자 배당 유상증자 공시들이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총합 12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콜마홀딩스는 경영권 분쟁 소식이 들려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은 장남이자 콜마홀딩스의 부회장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윤동환 회장은 2018년 경영 합의를 조건으로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상훈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승계구조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콜마홀딩스가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제약은 이틀 전 장마감 후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약적 조성물에 대한 유럽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특허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또는 치료와도 연관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인베니아와 AMP 오픈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슈가 파악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니너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니너스는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와 신약 개발용 분석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넘어 신약 개발 전략 파트너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스텍은 KB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에스텍의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는데요. 차량 내 오디오 시스템의 기능이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맞춤형 정보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22%의 자사주를 보유 중인 에스텍의 배당 성향과 배당금 상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 속 에스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비트맥스는 언론을 통해 총 1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중 900억 원을 비트코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나스닥 상장사이자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트래티지는 과거의 마진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전략은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트맥스도 이러한 디지털 자산 운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오늘 디지털 자산 테마가 상승한 부분도 영향을 주면서 비트맥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아메카닉스는 언론을 통해 최첨단 디스플레이 전장 사업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주력으로 전기차 캐즘을 회복하고 전장과 배터리 모듈 부품 그리고 로봇과 방산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4년 안으로 매출 규모가 3천억에서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밸류파인더는 세아메카닉스에 대해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세아메카닉스가 실적 성장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웹캐시를 비롯한 지역 카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 카페 예산이 포함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추경안은 1차와 2차 추경을 더했을 때 약 35조 원 규모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지역 카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웹캐시는 지역 카페 플랫폼 구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해온,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한국앙코르유전, 5위는 AMP, 6위는 대한해운, 7위는 SK증권, 8위는 콜마홀딩스, 9위는 카카오, 10위는 한신기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AMP 콜마홀딩스입니다. AMP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콜마홀딩스는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더즌, 3위는 BQAI, 4위는 MFM 코리아, 5위는 알체라, 6위는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7위는 세아메카닉스, 8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9위는 미투온, 10위는 파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더즌, BQAI, 알체라, 세아메카닉스입니다. 더즌은 카카오페이가 지역 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부각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이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더즌이 정산 서비스 협력사로 합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BQAI와 알체라는 AI 관련주이며 세아메카닉스는 실적 성장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네이버,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카카오,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LGCNS, 8위는 하나시스템, 9위는 흥하해온,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및 하정우 AI 수석을 배출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더즌, 3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비올, 6위는 신플랫폼, 7위는 한글과 컴퓨터, 8위는 로킷 헬스케어, 9위는 PIE, 10위는 흥구석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더즌, 비올, 신플랫폼,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더즌은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며 비올은 VIG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및 자진 상장 폐지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플랫폼 및 한글과 컴퓨터는 AI 관련주입니다.